요양원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낡은 면 행주를 손에 쥐고 구석구석 때를 벗겨내는 그 뒷모습.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상무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비서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저 구부정한 어깨선, 저 거칠어진 손, 저 하얀 머리칼. 설마 저 사람이.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제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엄마였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한 제가 버린 그 사람. 15년 전 그날 2010년 2월 제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대기업 공채에 합격한 상태였어요. 캠퍼스는 축하 인파로 가득했죠. 지은아, 사진 찍자. 친구들이 불렀습니다. 저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때 묻은 운동화를 신은 여자. 엄마였습니다. 지은아, 엄마 왔어. 엄마의 목소리가 캠퍼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엄마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이 온몸을 휘감았죠.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저런 모습으로. 지은아, 저분이 내 어머니시니?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 묻어나는 놀라움과 동정.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엄마, 왜 왔어? 차갑게 내뱉은 제 목소리.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죠. 지은아 졸업. 축하하려고. 됐어. 집에 가. 창피하게. 그날 엄마는 제가 건넨 봉투 하나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제가 엄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7시, 저는 침대에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고급 아파트 침실, 킹사이즈 침대, 대리석 화장대, 일제 모노톤 인테리어. 40평형 아파트는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마련한 것이었어요.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단정한 보부 헤어, 피부 관리로 유지한 깨끗한 피부, 날카로운 눈빛. 최지은, 대기업 전략기획실 상무. 연봉 2억.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었어요. 즐비한 명품 정장들. 오늘은 샤넬 트위드 재킷을 선택했죠.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커피 탈까? 응. 고마워. 남편 강민호. 대학 교수. 40살. 결혼 7년 차였어요. 식탁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데 딸 서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가족사진 그려오래.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그래. 엄마, 아빠, 서윤이 그리면 되겠네. 할머니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채고 서윤이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멀리 계셔서 나중에 만나면 그리자. 응. 서윤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제 엄마.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사는지도 모르는 제가 버린 그 사람. 정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고, 미팅이 있었고, 성공한 삶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대기업 본사 30층, 전략기획실. 최 상무님, 오늘 오후 2시에 요양원 CSR 프로젝트 현장 방문 일정 있으십니다. 비서가 스케줄을 브리핑했어요. 요양원? 네. 저희 그룹에서 후원하는 서울 외곽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임원진 현장 점검 차원에서요. 알겠어.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저는 그런 일들을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였죠.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데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이 자리까지. 엄마 없이도 잘 살고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상무님 출발하시죠. 비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사차에 올라탔어요. 기사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지구 10. 가죽 시트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오늘은 그냥 형식적인 방문이겠지. 사진 몇 장 찍고 악수하고 돌아오면 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강남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죠.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고층 빌딩 대신 낡은 건물들. 명품 매장 대신 작은 슈퍼마켓들. 이런 곳에 요양원이 있구나.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서울시 노인요양복지센터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간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상무님. 저희 시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설 구경 좀 할까요? 형식적인 인사, 형식적인 미소. 저는 그저 일을 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인생을 뒤흔들 그 충격적인 재회가. 요양원 안은 소독약 냄새와 묵은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원장과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비서와 회사 직원 3명이 뒤따랐죠. 저희 시설은 12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요. 원장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도 양옆으로 열린 방문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TV를 보고 계신 분들, 다들 가족이 없으신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층을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공용식당이고 저쪽이 재활치료실입니다. 원장이 앞서서 안내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여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뒷모습.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어깨선, 저 구부정한 자세, 저 하얗게 센 머리칼. 설마, 아니야.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상무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놀라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박선희, 62세, 제 엄마, 15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유치원생일 때부터 식당 일을 했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하지만 지금 엄마의 모습은 제 기억 속 엄마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이게 제 엄마라고? 엄마도 저를 알아봤어요. 순간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졌죠. 지은아. 엄마의 입에서 제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는 황급히 걸레를 집어들었죠. 죄송합니다. 방해가 됐네요. 엄마는 저를 모르는 척 했어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보고 있었고, 원장이 옆에 있었고, 저는 제가 누군지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대기업 상무가 요양원 청소부를 엄마로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비겁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분은 저희 청소 직원입니다. 박선혜 씨, 10년째 근무 중이시죠? 원장이 무심코 말했어요. 10년. 엄마는 10년 동안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기업에 입사하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동안 엄마는 여기서 혼자. 상무님,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엄마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죠. 돌아보고 싶었어요.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걸었어요. 복도 끝으로, 엄마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원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죠. 엄마가 여기서 10년을 일했다고? 참, 저희 직원 중에 안타까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원장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보셨던 박선희 씨요. 딸이 있는데 대기업에 다닌다더군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요. 연락도 안 하고. 그래요? 네. 몇 년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딸이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임원이라던데. 참 안타깝죠.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원장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식이 부모를 버리다니. 글쎄요. 각자 사정이 있겠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은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사정이 있어도 그래도 부모인데 저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모셨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못된 딸이었으니까요. 상무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그럼 오늘 시찰은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슨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죠. 주차장 오후 4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상무님, 회사로 바로 가실까요? 기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은 이미 1층 로비에 없었죠.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어르신들은 방에서 쉬고 계셨죠. 엄마가 있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없었어요. 대신 청소도구만 복도 한쪽에 놓여 있었죠. 어디 가신 거야?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끝까지 가자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밖을 내다보니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엄마가 보였어요. 엄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려가고 싶었어요.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벽이 너무 높았어요. 저는 창문 앞에 서서 그저 엄마를 바라만 봤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소리 없이 중얼거렸죠. 하지만 엄마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돌아섰어요.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에 올라탔죠. 출발하겠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요양원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엄마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정말 최악의 딸이야. 집으로 가는 차 안 오후 5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어요. 하지만 엄마 번호는 없었죠. 15년 전에 지워버렸으니까요. 엄마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어요. 상무님 도착했습니다. 집 앞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 서윤이가 달려왔어요. 응, 왔어. 엄마 왜 울어? 눈이 빨개. 아니야. 안 울었어. 울었어. 슬펐어?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슬펐어요. 너무나.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일정 어땠어? 응, 좋았어. 거짓말이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복도에서 저를 보던 그 눈빛, 놀람, 그리움, 그리고 슬픔. 엄마는 저를 보고 뭘 생각하셨을까? 내 딸이 이렇게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내 딸이 날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셨을까? 둘 다였을 거예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1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냥 지나쳐 왔어요. 방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녁 먹자. 괜찮아? 응, 지금 갈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죠. 완벽한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식탁으로 갔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엄마를 버린 죄책감이 그 구멍을 파먹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 얼굴이 보였고 귀를 막으면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엄마의 마지막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엄마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왜 엄마가 그곳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최악의 딸이었는지. 다음 날 아침 토요일,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고 서윤이도 방에서 잠들어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박선희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동명이인들 뿐이었죠. 다시 서울시 노인 요양복지센터 직원을 검색했어요. 요양원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시설 소개, 입소 안내, 그리고 후원 및 자원봉사 메뉴. 거기에 직원 명단이 있었어요. 박선희, 환경미화원, 근무 10년 차.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15년 동안 완전히 단절됐으니까요. 엄마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왜 벌써 일어났어? 안 주무셨어? 응, 잠이 안 와서.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이상해.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사실은, 응? 어제 요양원에서 엄마를 봤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장모님을? 응, 거기서 청소 일하고 계셨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지나쳤어.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봐야지. 모시고 와야지. 하지만은 무슨, 당신 엄마잖아.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 생각 안 해? 남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생각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죠. 용기가 안 나. 왜? 창피해.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15년 전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지금은 성인이잖아. 가서 사과하고 모시고 오면 돼. 그게 쉽겠어? 안 쉬워. 하지만 해야 해.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야. 남편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실까? 요양원 재방문 오후 2시. 저는 혼자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들어가야 하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차에서 내렸어요. 요양원 정문으로 걸어갔죠. 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경비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직원분을 만나러 왔어요. 박선희 씨요. 아, 선희 씨? 지금 휴게실에 계실 거예요. 1층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제와 같은 소독약 냄새, 낡은 복도, 조용한 분위기. 1층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 휴게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어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그냥 열어야 할까? 손이 떨렸어요. 결국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네, 들어오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아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낡은 소파, 작은 테이블, 커피포트,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2명의 여직원. 엄마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아, 박선혜 씨를 찾아왔는데요. 아, 선희 언니, 지금 2층에서 청소 중이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죠. 그리고 멀리서 엄마가 보였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고
걸레를 들고 창문을 닫고 있는 엄마.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멀리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정성스럽게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구석구석 얼룩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듯. 저 나이에 이런 일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엄마는 제가 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죠. 엄마. 제 목소리에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졌죠. 여기. 왜 왔니? 엄마 보러 왔어요. 엄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는지 확인했어요. 지은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사람들이 보면.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창피해할까봐 걱정하는 거였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근무 시간이라. 그럼 언제 끝나세요? 6시에. 기다릴게요.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지은아, 너 바쁘잖아. 회사도 있고. 오늘 토요일이에요. 시간 있어요.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굳은 살 투성이인 그 손. 한때 부드러웠던 엄마 손. 제가 어릴 때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 이제는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제발 이야기 좀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알았어. 6시에 1층 로비에서 보자. 네. 기다릴게요. 저는 1층 로비 의자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이었죠. 그동안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가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TV 소리가 방마다 들려왔어요. 엄마는 10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닦고 정리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로비 한쪽에 있는 게시판을 봤습니다. 직원 근무표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서 엄마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선희.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월급 180만 원. 제 한 달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왔을까? 게시판 옆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행사 사진들이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 어버이날 행사, 생일잔치. 그중 한 장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의 생일상을 차리고 있는 엄마.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엄마가 웃는 걸 본 지 얼마 만이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녀분이세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아니에요. 그럼 누구 보러 오셨어요? 직원분을요. 그래요. 누구요? 박선희 씨요. 선희 씨. 좋은 분이죠.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요? 네. 항상 웃으면서 일하시고 우리 말도 잘 들어주시고 딸 같은 분이에요. 딸 같은 분. 할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작 진짜 딸은 1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렇군요. 근데 선희 씨 딸이 있다던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죠. 저였으니까요. 그 못된 딸이. 할머니는 그냥 웃으시며 가셨어요.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5시 30분. 30분만 더 기다리면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6시 정각. 엄마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낡은 패딩 점퍼, 청바지, 운동화. 엄마는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기다렸니? 네. 미안해. 일이 좀 밀려서. 괜찮아요. 저희는 요양원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서 차 한잔 할까요? 거기는 좀 비싸.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불편해했어요.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죠.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케이크는요? 아니야. 커피만. 저는 아메리카노 2잔과 케이크 2조각을 주문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일하면서 지냈지.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10년 됐어. 10년. 제가 회사에 입사한 게 10년 전이었어요. 왜 여기서 일하시게 됐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졸업하고 취직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짐이요? 응.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 알아. 대학교 졸업식 때도 그 전에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기로 했어. 내가 잘 살 수 있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이해해.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 바람이었으니까.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버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산 거지. 그래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그 손으로.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저희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한때 어린 제가 울 때 닦아주던 것처럼. 울지 마.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도 저를 안아줬어요. 지은아, 우리 지은아. 엄마의 품이 작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엄마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엄마는 어디 사세요? 쪽방에, 요양원 근처에. 쪽방이요? 응. 월세 30만 원. 작지만 괜찮아. 30만 원짜리 쪽방. 제가 한 달에 관리비로 내는 돈보다 적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 집은 내 가족 공간이야. 엄마도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내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엄마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정말? 네. 제발 오세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가면 내가 힘들 거야.
엄마는 그냥 여기서 힘든 건 엄마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엄마, 제발 더 이상 혼자 사시지 마세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볼게. 조금만 시간을 줘. 언제까지요? 일주일만. 알겠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응. 엄마가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어요. 저는 그 종이를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엄마 연락처. 매일 전화할게요. 그래.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야. 나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엄마, 제발. 결국 엄마를 차에 태웠어요.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차가 오래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여기 사세요? 응. 3층이야. 엄마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지은아, 괜찮아. 들어가. 잠깐만요. 엄마 방 보고 갈게요. 좁아.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낡은 계단, 깨진 형광등, 퀴퀴한 냄새. 3층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안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어요.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전기 포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고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여기서 10년을 사셨어요? 응.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오래된 집이라. 엄마가 미안한 듯 웃었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제 대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졸업식 날 멀리서 찍었던 사진. 제가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 내가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간직하고 싶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15년 동안 제 사진을 보며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엄마를 버렸지만 엄마는 저를 버리지 않았던 거죠. 엄마, 지은아, 이제 들어가. 늦었어. 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돌아보니 엄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저런 곳에서 10년을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들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목소리 왜 그래? 울었어? 아니,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엄마 만나고 왔어. 장모님? 어떻게 됐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엄마가 10년 동안 요양원에서 청소 일을 했다는 것. 30만 원짜리 쪽방에서 혼자 산다는 것. 그리고 제 졸업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당장 모셔와야지. 엄마가 거부하셔. 우리한테 짐이 될까봐. 무슨 짐이야? 당신 엄마인데. 엄마는 평생 저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 제가 그걸 몰라줬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 당신이 원하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장모님 모시고 와.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게 해드려. 고마워.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적어도 남편은 제 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제가 16살이었을 때,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아빠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죠. 엄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어요. 저는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잠들었죠.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지만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지은아, 너희 엄마는 왜 안 와? 바빠서. 거짓말이었죠. 엄마는 올 수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고 입을 옷도 없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부모 면담이 있었어요. 엄마는 일을 쉬고 학교에 오셨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해진 청바지를 입고 저는 친구들이 볼까봐 떨었어요. 교실로 들어가는 엄마를 멀리서 봤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엄마만 다르게 보였죠. 저기 누구 엄마야? 옷이? 친구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면담이 끝나고 엄마가 나왔습니다. 지은아,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한대. 엄마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다음엔 오지 마. 응? 왜? 그냥 바쁘잖아. 엄마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래, 알겠어. 그날 이후로 엄마는 학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엄마를 부끄러워했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졸업한 후에도 결국 15년 전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딸이야. 아침에 일어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 엄마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응. 너는? 네. 거짓말이었죠. 한숨도 못 잤으니까.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오늘? 일요일이라 쉬는 날인데.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점심 같이 먹어요. 괜찮겠니? 네. 서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럼 갈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오신대. 좋아. 맛있는 거 만들어야겠다. 남편이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준비였어요. 서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 서윤아, 오늘 할머니 오셔. 할머니? 진짜?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처음 보는 거니까 예의 바르게 해야 해. 응. 할머니한테 그림 선물할래. 서윤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서윤이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겠죠.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았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걸 사오셨어요?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 괜히 돈 쓰시고. 괜찮아. 엄마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와, 넓고 좋네. 여기 앉으세요.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서윤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어머, 이 아이가 서윤이구나.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 서윤이에요. 할머니 처음 봐요. 그래, 너무 예쁘다. 엄마 닮았네. 엄마가 서윤이를 안았어요. 손녀를 처음 안아보는 거였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기쁜 눈물이야. 서윤이를 만나서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모셨어요? 네. 사위님,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 장모님 집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남편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죠. 엄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드셨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응, 맛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이가 엄마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어머, 정말 고마워, 서윤아. 엄마가 서윤이를 안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손녀를 보고 싶어 했을까? 8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손녀를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꼭 모시고 올 거라고,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엄마, 오늘은 어땠어요? 그냥 똑같이 청소하고. 힘드시죠? 괜찮아. 익숙해서. 하지만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엄마를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엄마가 쉬는 시간이었죠. 엄마는 휴게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도시락, 밥과 김치, 그게 전부였죠. 엄마, 지은아, 오늘은 왜 왔니? 엄마 보러 왔죠. 밥 드세요? 응.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지은아, 그 얘기는. 제발요. 일주일 지났잖아요. 충분히 생각하셨죠? 엄마는 도시락을 내려놓았어요. 지은아. 네. 엄마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게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20년 동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거짓말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보험금이 나왔어.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돈으로 엄마가 너를 키웠어. 등록금, 생활비, 책감, 다. 그럼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신 건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내가 가난한 척, 너를 위해 희생하는 척.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너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었어. 너무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자라길 바랐어.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일부러 가난한 척? 미안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미안할 거 없어요. 하지만 가슴 한켠이 복잡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거짓말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썼어. 너 대학 보내고 취직 준비시키고 남은 건 없어. 그럼 지금은 진짜 가난해. 월급 180만 원으로 쪽방 월세 내고 밥 먹고 그게 전부야.
엄마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엄마, 그래서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무서워. 짐이 아니에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제 엄마예요. 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지은아. 저는 엄마와 함께 쪽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를 설득해서 짐을 싸기로 했어요. 엄마, 오늘 우리 집으로 가시죠. 오늘? 네. 더 이상 여기 두고 갈 수 없어요. 엄마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쪽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죠. 저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아, 그건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봐도 돼요? 응.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 어릴 적 사진들이 있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수학여행. 엄마는 제 사진을 전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너 어릴 때 정말 예뻤어.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사진 밑에 작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요? 일기장이야. 봐도 돼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 어차피 너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 2010년 3월 15일. 오늘 지은이가 대학교에 입학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다. 하지만 지은이는 나를 보지 않으려 한다. 입학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 알고 있다. 내가 창피한 걸, 내가 가난한 걸. 괜찮다. 지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2012년 8월 20일. 오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500만 원. 지은이 학비가 부족해서다. 보험금은 이미 다 썼다. 하지만 지은이한테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할 테니까. 나는 더 일하면 된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면 된다. 지은이만 잘 자라면 그걸로 충분하다. 2014년 2월 14일. 오늘 지은이가 졸업했다. 멀리서 봤다.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는 모습. 너무 예뻤다. 하지만 가까이 가지 못했다. 지은이가 싫어할 테니까. 대신 사진을 찍었다. 멀리서.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2015년 3월 1일. 오늘 지은이가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해한다. 나는 지은이의 짐이다. 이제 나는 멀리서만 지켜볼 것이다. 지은이가 성공하는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2016년 5월 10일.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월급은 적지만 괜찮다. 혼자 살기엔 충분하다. 지은이는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일이다. 지은이가 독립적으로 자라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보고 싶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2018년 10월 3일. 인터넷 검색으로 지은이가 결혼했다는 걸 알았다. 축하한다, 내 딸. 초대받지 못했지만 괜찮다.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2020년 2월 8일. 지은이에게 손녀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나 기쁘다. 나도 할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만나볼 수는 없을 것이다. 지은이가 원치 않으니까. 2025년 10월 15일. 오늘 요양원에 지은이가 왔다. 15년 만에 처음 본 내 딸. 너무나 아름다워졌다.
성공했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를 알아보고 놀란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역시 나는 지은이의 부끄러움이구나. 미안하다, 지은아. 이런 엄마를 둬서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 앉았어요. 다 읽었니? 네. 미안해. 좋은 엄마가 못 돼서.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최고의 엄마예요. 제가 최악의 딸이었어요. 아니야. 넌 훌륭해.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버렸어요. 15년 동안. 버린 게 아니야. 내 인생을 산 거야.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엄마의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죠. 엄마 가시죠. 응. 엄마는 쪽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둘러봤어요.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안녕.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엄마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꿈 같아. 네. 너랑 함께 산다는 게 꿈만 같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정말이에요. 엄마,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5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왔어. 서윤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어요? 응. 이제 할머니가 여기서 사실 거야. 진짜? 와. 서윤이는 너무 기뻐했어요. 남편도 나왔습니다. 장모님, 어서 오세요. 방 준비해뒀어요. 고맙습니다, 사위님. 엄마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깨끗하게 정리해뒀어요. 새 이불, 새 옷장, 새 책상.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엄마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너무 좋아. 편하게 쓰세요. 엄마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에서 자다니. 당연하죠. 엄마 방인데.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함께하는 시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옆방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저희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죠.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야. 서윤이는 할머니와 매일 놀았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우와, 우리 서윤이 대단하네. 남편도 장모님을 편하게 대했죠. 장모님, 이거 드세요. 제가 사온 거예요. 고마워요, 사위님.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장모님이. 엄마가요? 무슨 일이에요?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 어느 병원이에요? 강남성 모병원 응급실. 지금 갈게요. 저는 회의를 때려치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손을 떨며 엄마를 생각했어요. 제발 괜찮으시길.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박선희 환자 어디 계세요?
3번 침대요. 커튼을 젖혔습니다. 엄마가 누워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막고 있는 모습. 엄마. 제 목소리에 엄마가 눈을 떴어요. 지은아.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엄마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어. 주방에서 요리하시다가. 뭐라고요? 저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 괜찮으신 거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호자시죠? 저쪽으로 잠시 오시겠습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영양실조와 빈혈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간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간이요? 네. 혹시 과거에 간염이나 간 질환이 있으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엄마의 병력을 하나도 몰랐죠.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빨리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엄마에게로 갔어요. 엄마, 간이 안 좋으시대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좀 됐어. 얼마나요? 5년쯤? 5년. 5년이나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병원 갈 돈이 없었어. 그리고 치료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엄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왜 혼자 감추셨어요? 말씀하셨어야죠.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신데 걱정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정밀 검사를 위해 입원했습니다. 종합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병실에서 엄마를 돌봤어요. 서윤이도 학교 끝나고 병원에 왔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엄마는 손녀 앞에서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안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죠. 검사 결과 3일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함께 들었어요. 환자분이 간경화 초기 단계입니다. 간경화요? 네. 만성 간염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10년 이상 방치하셨던 것 같아요. 10년. 엄마가 요양원에서 일하던 그 10년 동안 간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치료하면 나아지나요? 현재 단계에서는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멈췄어요. 최악의 경우 간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간이식은 보험 적용이 되지만 전체 비용은 약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입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는 사실이 15년 동안 혼자 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에게 검사 결과를 말했어요. 엄마 간경화래요. 엄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알고 계셨어요? 응. 예전에 검사 받았을 때 의사가 말했었어. 하지만 치료할 돈이 없었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은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무슨 소리예요? 치료해야죠. 치료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돈은 제가 낼게요. 안 돼. 내 돈으로. 엄마 돈이에요. 엄마가 저 키우느라 쓰셨던 돈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치료받으세요. 저 이제 엄마 잃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지은아. 남편과 서윤이는 집에 보냈습니다. 저는 병실에 남아 엄마와 함께 있었어요. 간이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 만약 엄마를 잃는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아직 안 자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집에 가서 자. 내일 출근해야지. 괜찮아요. 여기서 잘게요. 지은아. 네. 엄마 말 들어줄래? 뭐요? 엄마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엄마 무슨 끝까지 들어줘. 만약 엄마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연명 치료하지 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지은아, 아니에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저는 울고 있었어요. 이제 막같이 살기 시작했잖아요. 15년 만에. 알아. 엄마도 너랑 더 오래 있고 싶어. 하지만은 없어요. 엄마는 나아지실 거예요. 엄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너처럼 좋은 딸이 있어서.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엄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지만 동시에 약해진 것 같았어요. 엄마를 잃을 수는 없어. 절대로. 아침 일찍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환자분,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보충도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서 간호사가 링거를 바꿔줬어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눈이 오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올 겨울 첫눈이네요. 그러네. 예쁘다.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나으면 같이 눈 구경 가요. 응, 그러자.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나아지실까? 아니면, 안 돼. 생각하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나아지실 거예요. 반드시. 일주일간의 치료 후 엄마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진 받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엄마의 짐을 챙겼어요. 엄마, 집에 가시죠. 응. 엄마는 많이 좋아 보였어요. 안색도 조금 돌아왔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 앞으로 긴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서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돌아왔어요? 응, 우리 서윤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서윤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남편이 엄마를 위해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준비했죠. 장모님,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사위님.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엄마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계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엄마.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2주 후 엄마는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했어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했죠. 집에 가는 길에 케이크를 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케이크 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엄마는 제가 들어오면 바로 나오셨는데 엄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엄마. 달려가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엄마, 눈 뜨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엄마를 들것에 실었어요. 저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엄마를 검사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엄마가 또 쓰러지셨어. 병원이야. 지금 갈게. 서윤이 데리고 갈게. 응.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를 잃을까봐.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떠나실까봐.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악화됐다고요? 네. 복수가 차고 있고 의식도 불안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식이 필요합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간이식? 제가 드릴 수 있나요? 혈액형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검사를 해봐야 해요. 당장 검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즉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가 있는 병실로 갔어요.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 기계들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심전도 링거.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제발. 남편과 서윤이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간이식이 필요하대. 나 혈액 검사 받았어. 그래. 서윤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아파요? 할머니. 저는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혈액형은 일치합니다. O형이시죠? 네. 하지만요. 조직 적합성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증자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3일은 걸립니다. 3일. 환자분이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버틸 수 있을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서윤이는 집에 보냈어요. 혼자 엄마를 지키고 있었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들어가실 수 있어요. 5분만요. 감사합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가득한 곳. 엄마 침대로 다가갔어요.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에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지은아. 네, 엄마. 제가 왔어요. 미안해. 왜요? 왜 미안해 하세요? 너한테 짐이 돼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제 엄마예요. 제 가족이에요.
고마워. 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약한 그 손. 엄마, 제가 간을 드릴게요. 제 간으로 살아나세요. 안 돼. 왜요? 너 아프잖아. 괜찮아요. 엄마한테 줄 수 있다면. 지은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엄마는 제 목숨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없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지은아. 15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 엄마 놓을 수 없어요. 절대로.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치실까봐 엄마도 저를 안아주셨어요. 약한 힘으로. 사랑해. 지은아. 저도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시간이 다 됐다고 했지만 조금만 더 두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침 일찍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간 이식을 빨리 진행해야 해요. 조직 적합성 검사는요? 급하게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적합하시네요. 그럼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기증자분의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CT, MRI 등.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검사를 받았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죠.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증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건강하시네요. 그럼 언제 수술할 수 있어요? 내일 새벽 6시에 수술 들어갑니다. 네, 내일. 저는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 내일 수술해요. 알았어.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결연해 보였어요. 무서워요, 엄마. 나도. 하지만 잘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응.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엄마와 함께 있었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어릴 때 얘기요.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 어릴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정말요? 응. 항상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울고. 기억 안 나요. 엄마는 기억해. 다. 엄마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너 5살 때 처음 유치원 갔던 날. 울면서 엄마 손 놓지 않았어. 그랬어요? 응. 엄마도 울었어. 헤어지기 싫어서. 10살 때는 자전거 배우다가 넘어져서 무릎 다쳤지. 엄마가 없고 병원 갔었어. 네. 15살 때는 첫사랑한테 차여서 울었지. 엄마한테 와서 울었어.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엄마 품에서 울었던 그날.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죠? 괜찮아. 우리 지은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라고 했지. 엄마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엄마, 평생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응.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 추억,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모든 걸 나눴어요. 그리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과 서윤이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파이팅. 고마워, 서윤아. 엄마도 파이팅.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잘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사위님.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사랑해. 저도요, 엄마.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꼭 성공할 거예요. 응,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지은아.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엄마도 다른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본 엄마의 얼굴.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가슴에 새기고 저는 마취에 빠져들었습니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수술 후 회복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는,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님도 수술 잘 끝나셨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네. 두 분 다 잘하셨어요.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수술 3일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엄마도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 계셨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엄마 보러 가야 해. 엄마 병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 보였어요. 며칠 전보다 훨씬. 엄마, 지은아. 엄마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왔어? 쉬어야지.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엄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파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살려줘서. 엄마가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평생. 지은아. 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수술 2주가 지났습니다. 저와 엄마 모두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잘 회복하고 계세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요? 네. 특히 어머님은 세간을 잘 받아들이고 계세요.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엄마 병실로 갔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을 봤죠. 엄마, 저기 봐요. 눈 내리네요. 예쁘다. 새로 내린 눈. 퇴원하면 같이 눈 구경 가요. 응. 그러자 1월 말 저와 엄마는 함께 퇴원했습니다. 남편과 서윤이가 마중 나왔어요. 엄마, 할머니, 서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천천히 서윤아. 엄마랑 할머니 아직 아프셔. 알았어.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두 분 회복 축하 파티입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소화 잘 되는 음식들로만 준비했어요. 와, 대단하다. 많이 드세요, 장모님. 고마워요, 사위님.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계속 우리랑 같이 사는 거죠? 그래야지. 좋아. 매일 같이 놀자. 그래, 우리 서윤아. 엄마가 손녀를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저와 엄마 모두 완전히 회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벚꽃이 만개한 공원이었죠. 와, 예쁘다. 정말 예뻐요, 엄마. 우리는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네.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나도.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너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엄마, 15년 동안 꿈꿨어. 너랑 다시 함께하는 것을. 이제 매일 함께해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엄마, 저 미안해요. 왜? 15년 동안 혼자 두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엄마가 맞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었죠. 엄마 앞으로 평생 함께 할게요. 응, 나도. 6개월 후 여름이 왔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회복하셨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정기 검진 결과도 좋았죠. 어머님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잘 회복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 놀이공원 갈까요? 놀이공원? 네.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봤어요. 가도 될까? 당연하죠. 가요, 엄마. 그래, 그럼 가자. 서윤이가 기뻐서 뛰어올랐어요.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저, 남편, 서윤이. 처음으로 4명이 함께하는 나들이였어요. 서윤이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저기 가요. 어머, 천천히. 엄마가 웃으며 따라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회전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함께 웃었죠.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엄마. 이렇게 가족이랑 놀이공원 온 건 처음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키우느라 이런 즐거움을 누려보지 못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자주 와요. 그래. 서윤이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 서윤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술한 지 정확히 1년이 됐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엄마의 낡은 면 행주를 액자에 넣어서 엄마, 이거 드릴게요. 이건 내가 요양원에서 쓰던 네, 제가 가져왔어요. 엄마가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걸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행주가 이 행주로 엄마가 평생 일하셨잖아요. 저를 위해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이 행주는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엄마를 돌볼 테니까. 지은아, 엄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2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서윤이와 놀아주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죠.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엄마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더 일찍 찾아뵈었을 텐데,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 후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만든 저녁이었죠. 엄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엄마가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2의 인생을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눈 내려요. 그러네. 예쁘다. 내일 같이 눈 구경 갈까요? 그래. 좋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예전처럼 거칠지 않았죠. 이제는 핸드크림도 바르시고 관리도 하시니까요. 하지만 그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엄마의 사랑을. 평생 저를 위해 일하셨던 그 손의 무게를.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지은아. 정말 사랑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엄마 무릎에 앉아 잠들었고 남편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알아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상처들을 덮어주는 것처럼.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는 미소. 늦었지만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우리 함께니까. 그렇게 눈 내리는 밤,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가족.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행복한 일상.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딸과 요양원 청소부 엄마. 서로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두 사람. 그리고 이제 영원히 함께할 가족. 5년 후 서윤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엄마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어느 날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어떻게 다시 만났어요? 엄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 때문이지. 서로를 사랑했으니까. 늦게 만났는데도요? 늦었어도 괜찮아. 지금 함께 있으니까.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할머니처럼 엄마 절대 안 떠날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 딸에게 물려주는 거라고. 그렇게 사랑은 이어지는 거라고. 가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바칩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딸들에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딸들에게.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엄마와의 특별한 추억, 후회되는 순간, 혹은 지금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오늘도 엄마에게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잊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